많은 분들이 당황하면 습관적으로 이 한마디가 법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의 한마디가 향후 손해배상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광민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고 현장에서 당황한 나머지 무심코 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결과 과실 비율에서 불리해지거나 정당하게 받아야 할 합의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같은 사고를 당했는데도 어떤 분은 1천만 원을 받았고 어떤 분은 200만 원도 채 받지 못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인데요. 올바른 대응법을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입니다. 오늘은 보험사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3가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어디까지 알고 계시고 어디서부터 손해를 보고 계셨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고 직후 가장 피하셔야 할 말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황하면 습관적으로 사과부터 하시는데 이 한마디가 법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발언이 법적으로 과실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상대방이 녹음을 하거나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과실 비율 산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께서 교차로에서 직진 중 좌회전 차량과 충돌 사고를 당하셨는데요. 객관적으로는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 결과 과실 비율 협상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손해배상금이 200만 원가량 감액되었습니다. 단순한 한마디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을 하셔야 할까요? 괜찮으십니까? 다친 곳은 없으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상황 파악과 안전 확보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사과는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과실 비율이 명확해진 뒤에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고 직후 가장 피하셔야 할 말은 저는 괜찮습니다, 다치지 않았습니다 입니다. 왜냐하면 사고 직후에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기 때문에 실제로 다쳤어도 통증을 바로 느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목이나 허리 같은 연부 조직 손상은 2일이나 3일 뒤에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교차로에서 측면 충돌 사고를 당한 피해자분이 현장에서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흘 뒤부터 목과 어깨에 통증이 시작되었고 병원에서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현장에서 괜찮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치료비 지급조차 거부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현재로서는 괜찮은 것 같지만 병원에서 정확히 진단을 받아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고의 크기와 상관없이 반드시 당일이나 늦어도 이 길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보험사 담당자와 성급하게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사고 후 보험사 측에서 연락이 옵니다. 일반적으로 매우 친절한 어조로 보험사 사고 담당자입니다, 많이 다치시진 않으셨나요? 이렇게 말하면 마치 피해자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화가 바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수집의 시작입니다. 중요한 점은 전화를 거는 사람이 실제 보험사 직원일 수도 있지만 외부 손해사정사일 가능성도 높다는 것입니다. 손해사정사는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보험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 꼭 나옵니다. 사고 당일 괜찮으셨죠? 병원엔 안 가셨죠? 3일 뒤 통증이 있으셨다고요? 이런 질문들은 사고와 피해자의 통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 성급하게 답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현재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전달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제가 몸을 추스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사고 직후의 한마디가 향후 손해배상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사고가 나면 대부분 사진부터 찍게 되는데요.
사실은 사진보다는 동영상 촬영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고 차량을 중심으로 360도 회전하면서 주변 상황을 모두 기록해 두세요. 현장의 소리, 차량 위치, 상대방 발언, 그리고 피해자의 움직임까지 모두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급한 합의는 절대 금물입니다. 보험사에서 얼마에 합의하시죠? 라고 제안해도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송하지만 손해배상금 산정 내역서를 먼저 보여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협상력이 달라지고 주도권이 피해자에게 돌아옵니다. 또 소송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소송을 진행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기지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소송 의사만 밝혀도 보험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손해는 아는 사람만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